스터디 카페에서 하루 종일 논문을 들여다보던 어느 날 진짜 오랜만에 마블 영화가 개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갈까 말까. 그래, 가자. 유튜브에서 워낙 마블이 망했느니 어쩌니 해서 더 비장한 마음으로 예매를 했다. 사실 나는 일종의 홍대병이 있어서 처음에 어벤져스가 개봉했을 때 다들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막 보기가 싫더라.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몇 년 뒤 인피니티 워가 나오기 전 약간 시들해진 분위기, 뭔가 찐팬들만 남아서 대작을 기다리고 있을 때쯤 갑자기 마블 영화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유는 영상미도 그렇지만 늘 철학적인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마블 그냥 액션 영화 아니야? 하고 의문을 가질 테지만 마블 코믹스는 근현대사의 갈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양차 대전과 같은 국가 간의 격돌, 소시민의 대중화, 과학의 발전, 새로운 평등과 권리의 개념, 정치적 올바름의 추구 등 그 이전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윤리의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맞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철학적 담론이나 갈등의 구조, 영상미, 그 모두에 있어서 폼이 꺾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마블에 담긴 철학, 그것이 무엇일까? 그 핵심은 바로 정의에 관한 부분이다. 토니 스타크의 사는 아버지 때부터 미국 군수산업의 발전과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역사에 봉헌하며 막대한 부를 거둬들였다. 그런데 토니 스타크가 납치를 당하고 자신의 무기가 테러범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본 후 그는 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의 천재성과 과학적 지식 달성이라는 자기 매몰에 빠져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살피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마도 자신이 만든 무기의 양면성을 발견하고는 좀 더 다른 삶에 대한 갈증을 느꼈었나 보다. 납치 위기 때 탈출하기 위해 보완했던 아이언맨이라는 로봇을 자신과 자신의 회사로 말미암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해소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주인공인 스티브 로저스는 세계 2차 대전 중 허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심이라는 강력한 정신을 바탕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큰 유혹에 빠진다. 그것은 바로 실험적 약물에 사용해서 신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후 캡틴 아메리카는 히틀러의 악랄한 계획들을 차례차례 부시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악당의 편에 서게 된 절친한 친구와 맞서게 된다. 여기서도 몇 가지 고민거리가 생긴다. 첫째는 히틀러의 전체주의에 세뇌된 그의 부하들과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는 손쉽게 역사적 면죄부를 내어줄 수 있는가? 둘째, 사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공적인 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애국심과 공익을 목적으로 결연히 그를 죽일 수 있는가? 공동체가 우선이 되고 절대적 왕권이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시대라면 국가나 집단이 정한 적이 악당이 되겠지만 개인의 판단과 삶을 존중받기 시작한 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들에겐 국가나 권력자의 말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국가와 이념이 대립되는 그 가도기에 과연 공동체가 우선인가 개인이 우선인가, 또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의 친구가 적의 조작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그를 죽일 것인가 구할 것인가? 이는 자유주의 사상과 공화주의 사상이 대립하는 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업가로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주의적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언맨,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며 희생하는 것을 숭고하게 생각했던 공화주의적 시대 정신을 갖고 있던 캡틴 아메리카, 새로운 시대와 마블이라는 영웅들의 집단 속에서 그들은 본래의 성향과 반대 방향으로 살짝 기술을 틀게 된다. 급기야는 일부 영웅들을 섭외해 미국이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내전을 일으켰던 11월을 본딴 듯이 히어로끼리의 내전을 벌이게 된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인류. 그들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력을 키우고 또 키우고 자원을 소모하고 우주적 전쟁에까지 나서 전 우주가 몸살을 앓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생명체가 많아져서 생긴 갈등이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린 거대한 폭력, 그 상징인 타노스에 의해 전 우주 생명체 절반이 날아가 버린다.
그것이 바로 인피니트 워와 엔드게임이다. 사실 어쩌면 마블 영화의 내리막은 예고된 사실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적 대립이 절정에 이른 냉전 이후 거대하고 드라마틱한 갈등 요소는 사실상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제 인류의 고민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이나 인권에 대한 담론으로 넘어간 것이다. 즉 물리적 폭력의 시대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인종차별, 여성차별, 제3세계에 대한 문제와 인식, 상대주의, 다운주의, 다문화 공존과 같은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즘 마블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들은 지극히 과학적인 양자의 영역이나 제3세계와 어린이, 여성 등을 담아내는 앤트맨, 스파이더맨, 캡틴 마블 등이 영화로 대변되는 것이다. 그 중간에 자리 잡고 있던 블랙팬서도 최근에 개봉한 와칸다 포에버에 가면 거의 한쪽으로 기울어진 영화가 되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더 마블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들의 종합판이라 해도 부정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에 대한 불편함을 보이거나 흥행이 저조해져서 마블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그러나 애초에 과거의 담론은 현 시대에 이미 거의 끝났기 때문에 기존의 마블 코믹스의 작품들은 한동안 이런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담론들이 대부분일 테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찬반이 엇갈리는 공간에서 어떻게 특별한 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사실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더 마블스의 핵심은 아마 여성의 유대적인 분위기를 대표로 해서 인종과 종교 등을 뛰어넘어 서로가 능력을 발휘할 때면 누구든지 서로로 대체될 수 있는 평등한 가운데서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항해 시대 이후 수백만의 노예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잡혀갔던 역사로부터 시작된 흑인들의 인종차별 문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파키스탄과 분리의 문제를 거쳐 박서준으로 대표되는 동양에 이르기까지 대륙과 종교를 넘어서는 동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강조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 소비자로 등장한 여성의 만족감을 위해 후반부에는 고양이로 뒤덮어버린 영화를 보면서 이러한 의도를 짙게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류의 변화에 크게 불만은 없지만 마블 영화가 과거 쌓아왔던 깊은 고민들과 철학적 담론, 기승전결이 뚜렷한 스토리, 기가 막힌 양성미 등 이제 영영 사라져버리는 건가? 아이템의 소진인지 패러다임의 전환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이 그렇다. 그동안 높은 기준점을 쌓아놓았던 마블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어쩌면 약간 옛날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내게 뭔가 자극을 주고 에너지를 뿜뿜 받게 하는 영화적 재미는 이제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상실감은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아, 이제 어디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 DC? 그런데 DC는 더 마이너틱한데?